자, JC케미칼입니다. 상한가가 풀렸어요. 상한가 풀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상한가 풀리면 정리 기준을 잡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137950 JC케미칼의 기준에 상한가에 137950 137950 137950 이렇게. 그래서 JC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27일날 개장 전에, 그러니까 26일날 야간에 교육을 잡아서 올려드렸는데, 아무래도 오늘 뭐 시가 대비해서 좀 미끄러졌다가 돌려놨기 때문에 시초가, 얘는 이제 시초가 기준이면 충분히 이 편입 설정 범위가 이론상 가능해요. 이론상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편입이 가능했는지는 이제 거래량이 형성됐는지를 봐야 됩니다. 일단 중요한 부분은 이제 요 자락에서 편입 기준가는 이제 3분의 1 지점까지는 볼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뭐 12시가 채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고가 대비해서 이제 이 상한가 대비해서 2% 밀리면 어떻게 한다? 차익 실현의 설정 범위를 가져간다. 그렇게 해서 2%면 16,400원의 매도 잔량이 형성되면 그때 이제 전체 정리.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제이스케미칼의 매매 기준점을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JEC케미칼 요거는 이제 지금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하나 들여다볼게요. 오늘 편입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개장 초에도 이제 언급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는 벌써 전략을 꾸리시고 대처를 하시고 또 차익 실현을 또 전략하시고 이렇게 기준이 잡힌 거죠. 자, 지금 차익 실현의 범위 기준은 거래량 거래대금에 대한 교육을 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래량 거래대금 이제 교육표를 다시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거래량 부분의 완성분이 이제 22년 4월 17일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거래대금에 대해서 최근에 시장에 거래대금이 둔화됐기 때문에 좀 새롭게 설정을 해드렸는데, 요 기준에 이제 지금 볼 거는 상한가에서 이렇게 차익 실현한다. 그리고 이렇게 한다. 요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상한가에서 차익 실현한다, 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올려드리는데, 제이스케미칼을 만약에 가지고 계시면 언짢아 하지 마시고, 왜냐면은 제이스케미칼 우리는 매매사인 문자로 안 나왔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시가총액이 너무 제한적이라서 문자 사인까지 나가서 직장인분들까지 대처하시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 개장 초에 잘 포착이 되면은 추가적으로 또 매매 사인을 잡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한 가지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이 이런 거죠. 어떤 거냐면 어제 이제 개장 전에 이렇게 올려드렸거든요. 제이스케미칼 이렇게 해서 이렇게 27일 기준에 제이스케미칼 2,500만 주의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야간에도 이걸 올려드렸어요. 저녁 11시 10분 야간에도 이걸 올려드렸고, 그리고 개장 전에도 당연히 이 제이스케미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변동성 종목 5개니까 어제 이제 변동성이 만약에 안 나오고 미끄러졌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 개장 초에 변동성이 나왔을 때 들여다 보실 수 있는 거죠. 이건 야간이죠. 야간에 11시에 제이시케미칼 27일 공략주로 이렇게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1% 수준에서 보셔라.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개장 전에 올려드린 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이제 개장 전에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그죠? 아침 8시 55분. 근데 이제 어제는 이 흐름이 안 나왔어요. 제시케미칼의 흐름은 어제는 시초가 대비해서 위로 쭉 뻗어 올라갔다가 오히려 이제 꼬리 달리고 내려오고 음봉으로 쭉 미끄러지는 흐름이었는데, 오늘 개장 초부터 또 갭상승이 나오고 움직임이 탄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VVIP 라이브 방송에서는 언급을 드렸었고, 제이스케미칼 두 번째 VI 상한가 이렇게까지 개장 초에 이제 언급을 드렸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예쁜 공대님, 그리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 이외에는
쉽지는 않으셨어요. 태영 선생님, 태영 선생님, 제이스케미칼 상 붙었네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선배분들은 이렇게. 근데 요거를 5주차까지 다 교육을 받으시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매매가 되세요. 그래서 한이윤님께서 대표님이 그제 추천주 하셨어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야간에 추천을 드린 내용이 기준이 되는 거죠. 화요일 날 야간에 그렇게 해서 문자반에서 이렇게 서로 대화가 있으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종목이 이제 16,400원 2% 밀려서 매도 잔량이 쌓이면 그것은 차익 실현 범위 설정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편입이 가능했느냐의 기준이에요. 편입이. 이게 이제 분봉 놓고 보시면 이제 2,500만 주가 실려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2,500만 주의 기준을 잡았을 때 일단 30분봉 볼까요? 30분봉에서 2,500만 주에 30분이면 얼마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올려드린 거 20%죠. 500만 주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기준 거래량 2,500만 주를 야간 교육에 잡아드렸는데 그 2,500만 주 대비해서 30분 기준의 20% 그럼 500만 주가 실리고 양봉이어야 된다. 그럼 30분 만에 500만 주가 실렸느냐 했을 때 2,500만 주 실렸나요? 얼마가 되는 거죠 이게? 3천만 주, 2,500만 주면 요자락이야. 요자락이 2,500만 주의 기준이 되는데 2,500만 주 실리고 양봉이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편입 설정 범위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30분 만에. 그죠? 그래서 요 기준에 30분봉 기준에 편입 설정 범위가 매직 시그널에서도 매수 사인 나오고 그리고 이제 가장 그 좋은 가격이 그렇게 된다면 이 거래량 터질 때 가장 좋은 가격이 두 가지의 패턴으로 볼 수 있어요. 시초가를 넘기는 흐름 그리고 고점 찍고 미끄러졌을 때 흐름. 심지어는 이 고점에서도 편입이 될 수는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거래량 터지고 양봉일 때 따라붙을 수 있다. 얼마까지? 15%까지. 거래대금 최상이면은 얼마까지? 20%까지. 왜? 시가총액이 1조 미만인 종목군들은 그렇게 설정을 한다. 그렇게 해서 22년 04월 28일 12시 02분에 30분봉 분명히 편입의 기준이 잡힙니다. 그리고 10분봉 보시면은 10분봉이면 10%의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 그랬죠. 뭐가요? 10%의 거래량이 뭐가? 10%의 거래량이라는 거는 전체 기준 거래량 2,500만 주의 10%가 9시 10분까지는 터져야 된다. 9시 10분 봉에 이 윗꼬리가 이렇게 달려있는 이 구간에서 거래량은요 250만 주 터졌어 안 터졌어요? 터지고 남죠. 근데 변동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따라붙는 게 뭐 쉽지는 않아요. 이게 뭐 쉽게 어떻게 따라붙나. 그죠? 그래서 이 시초가를 넘길 때 훅 따라붙었는데 13,000 뭐 예를 들어서 600원에 따라붙었는데 고점 찍고 14,700원 찍고 미끄러져 내려와 버리면 이건 차익 실현을 설정하셨어야 되는 위치가 되는 거고 미끄러져 내려왔어도 어떻게 돼? 손절은 아니지. 손절은. 물론 최고점에 잡아서 이 가격까지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1,100원이 내려온 거니까 1,200원, 1,100원 뭐 여기가 얼마의 고점이 14,700원, 1,100원 그럼 1,100원이 내려온 거면 오우 7% 8% 밀린 거야. 그럼 차익 실현을 했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위에서 잡았으면은 손절을 감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용은 1% 한 번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뭐 상황에 따라서는 나누어서 들어가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나누어서 들어가는 것도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요 기준에 250만 주가 실렸고 거래가 실린 상태에서 분할 매수가 가능했고 분할 매수도 뭐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최고점까지도 편입의 기준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손절을 당했다 해도 그 다음 범위에 또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개장초 기준의 거래량 거래대금이 월등하게 10시까지 이미 전체 거래대금이 다 실린 거예요. 30% 기준이니까 다시 30분봉 보시면 750만 주가 터져야 되는데 10시까지 지금 여기서만 520만 주, 120만 주, 그럼 660만 주 거의 뭐 거래량을 충족시키는 흐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10시까지 그 충족되는 흐름에 그 다음에 또 거래를 터뜨리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따라붙는다면 14,000원 수준에 따라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 그잖아요. 14,000원 수준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기준에서 이렇게 움직였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범위의 추세 범위를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범위의 거래가 월등하게 수반되고 움직임을 주는 요자락들. 그러면 요자락의 기준에 이거는 5MA, 20MA 거래는 터졌는데 10분봉의 거래가 이미 수반돼 있는 상태에서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거를 5분봉이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5분봉이나 이런 기준에서. 그러면 10분봉에서도 분명히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가 수반되고 매직 시그널에서 매수 사인이 나온 기준에서 거래가 수반되고의 흐름이 연출됐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0분봉, 5분봉하고 1분봉 보시죠. 살 수 있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살 수도 없었던 거를 지금 떠들고 앉아있으면 윤정도가, 그럼 그건 진짜 정신 나간 거죠. 나쁜 놈이지. 살 수 있었던 거. 어제 개장 전에 올려드렸고 오늘까지의 변동성, 또 당분간의 변동성 계속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시자고요. 5분봉의 기준은 일단은 10시까지 기준거래량 다 터졌다는 거고 여기서도 계속 거래 터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 첫 번째 기준이 시초가에서 쭉 뻗어 올라갈 때 여기서는 뭐 거래를 막 치고 올라가는데 시초가에서 5분이라 이거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을 만약에 하셨다면, 또 따라 붙으셨다면 뭐 차익 실현이든 아니면 위에서 손절 범위도 당연히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실질적인 편입은 이 두 번째 9시 25분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죠. 개장 초에 벌써 이미 거래가 수반됐고 9시 25분 요 기준에 거래가 5MA, 20MA 거래를 터뜨리고 움직입니다. 그것도 밋밋해? 좋아. 그 상태에서 밋밋했어? 그럼 요자락. 그럼 요자락의 기준은 뭘로 설정을 하냐면요. 요 거래량의 70%로 설정을 해도 돼요. 근데 이미 뭐 10시까지 거래가 다 수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엄청난 거래가 터지지는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뭐 70%면 대략 150만 주 정도를 설정을 해도 무리가 없죠. 그럼 최대폭의 범위가 요자락에서 이제 설정을 고민을 하고 이미 거래가 수반됐기 때문에 최대폭의 거래는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상관이 없다. 요 앞전 거래의 수준만 이제 터져줘도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앞전 거래 100만 주 정도만 터져도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지극히 이제 여러분들의 기준점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미 10시까지 거래가 충분히 형성이 돼 있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거래를 터뜨려 주면서 움직임 폭을 주는 위치. 그럼 첫 번째 이 거래 5MA, 20MA 넘기는 요 시점에서부터 저희가 너무 뭐 말도 안 된다, 내 기준에 안 맞아, 그럼 요거 몸통을 돌리는 거, 또 꼬리를 돌리는 거, 여기서라도 편입의 기준이 잡혀요. 이미 여기서라도라고 표현했을 때 이미 거래량은 이렇게. 또 실패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변동성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100% 수익 범위가 잡히는 게 아니라 손실은 누군가가 얘기한 것처럼 손실은 짧게 수익은 크게, 그렇게 놓고 보는 거죠. 손절은 짧게 잡는데 계속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오면 이 수익 범위는 상당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진짜 좋은 종목이냐라는 거는 기준점을, 이 종목이 좋은 거다라는 거는요, 중간에 이렇게까지 안 밀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장난하는 친구들, 단타 매매 가지고 대박 내셨죠 하는 말장난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어떠한 곤혹스러운 흐름을 가지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 좀 이따 한번 오후장에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뒷부분에 짝짝 얹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그 종목을 올라가면 장대양 보이면 보셨죠? 그리고 일봉 보여주고 대박 났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꼬리 달고 내려오면 왜 꼬리에서 안 팔았어요? 이렇게 말장난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분봉에서 명확히 볼 수 있어요. 근데 거래가 진짜 실렸느냐의 기준이에요. 실리고 움직임이 나왔느냐. 땡겨 보시면은 마찬가지의 기준인데 여기서 따라붙어 안 따라붙어, 따라붙는 거야. 실패가 되더라도 따라붙는 거야. 그러고 나서 실패가 되면 손절을 명확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도 하나도 없고 기분 좋으면 매수, 기분 나쁘면 매도. 사조 동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준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점까지 밀려 내려갔을 때 11선을 보셨으니까, 그러면 명목 가격 2,000원 정도 놓고 보시다가 또 대처하고 이런 기준인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제이시케미칼 같은 경우 5분봉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이쁜 그림이 됐고, 저기서 왜 차익 실현을 안 하느냐의 기준까지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왜 매직 시그널이 저 상한가에서
가만히 있는데 왜 꺾일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거 다 배울 거예요. 어?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한가 이후에 옆으로 횡보를 하니까 기울기는 벌써 훼손이 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1분봉 보고 1주월봉 봅니다. 1분봉 기준에서 개장 초에 편입할 수 있는 범위가 설정됐느냐라고 했을 때 설정돼야 안 돼요. 되는데 결과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거래 대금이 아까 30분봉에서 다 봤죠. 거래량이 실렸어요, 안 실렸어요? 실렸어. 근데 개장 초에 어떻게 따다닥 할 때 들어갈 수 있냐 이거지. 못 들어갔다고 쳐. 그 다음 범위에 거래가 실려요, 안 실려요? 실렸잖아. 왜? 10시까지 거래가 다 실렸다 그랬죠. 그러면 10시 반 이후에 거래가 없었는데 이미 거래량은 여기서 다 터져 있었다는 거예요. 다. 그러면 이 가격이 얼마였느냐라는 거죠. 이 가격이. 그래서 시초가 그리고 고점 돌파 그리고 KJH님은 포트폴리오를 5장에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제 차 예를 들면 돌릴 때 이게 10시, 11시 전이거든요. 돌릴 때 기준에 이런 기준. 그러면 1분봉에서의 기준은 30만 주 왜 5분봉에서 100만 주 설정했죠. 그러면 30만 주면은 5분봉에 100만 주가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1분봉에서 50만 주를 잡으면 대략적으로 300만 주 550만 주면은 150만 주 150만 주 200만 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거래량을 넘기면서의 양봉이 되느냐 그리고 그 양봉이 나올 때 우리가 흔히 배운 거래량이 터지고 고점을 넘기느냐 고기점이죠. 금융투자협회에서 나와 있는 그러한 교재 내용에서도 저 부분이 잘못 나왔다라고 그랬어요. 어떤 거?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되느냐의 기준을 그걸 제대로 설정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림을 제대로 안 그려줬단 말이에요. 대표님 거래대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등락률이 얼마 안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30% 등락률이 나왔다 치더라도 요 자락은 등락률이 그렇게 크진 않죠. 그래서 가파르게 일주월봉에서 가파르게 올라올 때 기준을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놓고 보신 것처럼 충분히 편입 기준이 됐었고 고점까지 해서 편입 기준 대비 15%에서 20% 이상의 변동률이 나와줬고 충분합니다. 그리고 요 기준에 이제 일주월봉 한꺼번에 보시면 2021년부터 볼까요? 월봉 그리고 10월 1월부터 볼까요? 그 다음에 3월 4월부터 볼까요? 그렇게 해서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단순합니다. 거래가 터졌느냐뿐이 없어요. 비이성적인 거래가 터졌느냐. 비이성적인 거래 터진 거죠. 얘는 뭐예요? 변형, 샛별형의 기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변형, 샛별형. 그러니까 변형, 샛별형의 기준으로 보면 편입 구간은 오늘 일봉으로 대체할 때, 뭐 분봉 필요 없고 일봉으로 대체할 때 15,000원 정도 수준, 그죠? 15,000원 정도 수준, 한 10% 정도 들어올린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뭐 어떤 캔들을 논한다 말같지도 않은 소리. 아니 거래가 있어요. 무슨 캔들을 뭐 예를 들면 여기가 상한가라고 장악형이 만약에 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거래량이 없어서 의미 하나도 없어요. 여기 정도 이제 월봉 정도에서 일단은 견형 샛별형이든 잉태 확인형이든 이 정도. 왜냐면 5MA, 20MA 거래가 일부 수반됐으니까. 그리고 장대목이 빵 터질 때 이럴 때의 기준이 실질적인 편입 설정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펀더멘탈이 제한적인 이런 그 소형주의 경우는 분봉의 이제 일봉의 추세 매매, 일주월봉의 추세 매매도 중요하지만 분봉에서의 그 설정 범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이제 조금 전에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의 간단한 텍스트 전략 부분 올려드리고 뭐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에 뭐 다시 한번 보든지 그 정도로만 설정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도 어제 뭐 설정 범위가 있었고 전부 설정 기준점을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고 잡아드리긴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잠시만요. 실질 매수자인의 기준에 49만 5천 원의 편입 기준을 설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49만 4천 원의 편입을 문자를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문자 발송의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요거는 문자만 발송을 합니다. 문자반하고 VIP방에 이렇게 하고, 문자방 VIP방 채팅방에는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어차피 몰라서 들어왔으니 염치불구하고 질문 주십니다 하셨는데, 어느 기준이시죠? 어느 질문을 내가 못 봤는데, 질문 내용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제가 확인하면은 다 설정을 잡아드릴 테니까. 그죠? 그렇게 하고 문자는 발송을 전부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LG화학의 편입, 오늘 문자 사인, 매수 사인만 4번 뭐 이렇게 3번 4번씩 나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도 편입을 잡아 가셔야 돼요. 거래가 대량으로 이제 거래 대금을 수반해 가면서 흐름을 주니까 그런 맥락을 좀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한신기계 쪽을 수정을 해서 이쪽 KC케미칼의 전략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KC케미칼 교육이 돼요. 그러면 추후에 이제 그 관심 종목 올려드리면 하루에 뭐 5개 정도씩 변동성 종목 드리니까, 거기에서 지금처럼 기존 거래량이 실리고 양봉이냐, 처음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해보셔야죠. JC케미칼 해보시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제가 일일이 그 변동성 매매를 쫓아다니면서 기준을 잡아드리기도 어렵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 일단은 그 요텍스 전략 올려드릴 건데, 외부에 계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을 하세요. 검색하시면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공식 홈페이지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이런 창이 뜨죠. 이런 창 뜨면 여기서 문자반 문자반 오셔서 지금 자녀 인원 11분 남으셨는데 이 이벤트 혜택 받아가시고, 이 이벤트 혜택 받아가시고 교육까지 이번에 9개월 만에 진행해드리는 15시간 이상의 교육까지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